누구냐 너? 이름 조셉 로비넷 바이든 주니어. 출생 1942년 11월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신체 183cm 80.7kg.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이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다. 대통령 취임 시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로널드 레이건의 기록을 깨고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기록이 단 4년 만에 다시 경신되는 것이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이다. 또한 조지 부시 이후 28년 만에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튼의 세인트 메리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바이든이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 조셉 바이든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었으며 한동안 외할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1950년대에 불황이 오자 조셉 바이든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 펜실베이니아주를 떠나 델라웨어주 월밍턴으로 이주했고 여기서 간신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한다. 가톨릭계 사립학교인 아키메아 아카데미로 진학하면서 풋볼을 즐겨했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농성운동에도 참여했다. 1961년 델라웨어 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전공은 역사학과 정치학으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 688명 중 506등으로 졸업했다. 1966년에 로스쿨 재학 중에 네일 리어 헌터를 만나 결혼하고 2남 1녀를 두었다. 1969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고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에 자괴감을 느껴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졸업 당시 85명 중 76등일 정도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교수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조 바이든은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졸업 직후 델라웨어주에서 가장 큰 로펌에 취직한다. 이후 로펌에서 퇴사하고 월밍턴의 빈곤 지역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주로 활동한 바이든은 가난한 흑인 의뢰인들을 많이 도왔는데 이 당시의 선택에 대해 조 바이든은 대학 시절 흑인 전용 수영장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흑인들의 어려운 삶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택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 활동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역 로펌에 재취업하게 되며 정치계에도 입문하게 된다. 바이든은 뉴캐슬 카운티의 카운티 의회 의원이 되었고 그 후 갓 30의 바이든은 3,000표 차로 보그스를 이기는 이변을 일으켰고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어린 상원 의원이 되었다. 바이든이 상원 의원이 되었던 기쁜 해에 비극이 찾아오게 된다. 그해 12월 18일에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러 차를 끌고 나간 가족들이 교차로에서 트레일러에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 닐리아와 장녀인 나오미가 사망했다. 두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아들의 병실에서 하게 되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 바이든은 힘들게 얻은 상원의원직을 포기하려고 했다. 좋은 상원의원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좋은 아버지는 찾을 수 없거든요 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려있던 바이든에게 여동생 발레리가 교사직을 포기하고 바이든의 두 아들들을 자신이 돌볼 테니 의원직을 계속하라고 적극 설득했고 결국 바이든은 여동생 발레리와 남동생 지미의 도움을 받아 상원의원직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 후 바이든은 상원의원 생활을 하며 1977년에 영어교사 질 제이콥스와 결혼한다. 참고로 두 사람 다 재혼이었다. 2008년까지 36년 동안 델라웨어 연방상원으로 지낸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5위로 참패한 후 경선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는 그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바이든은 이를 수락하며 오바마의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함께 입성했다. 2012년 오바마는 다시 조 바이든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25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최악의 토론 능력을 보이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지만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치열한 접전 끝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제46대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공교롭게도 48년 전 같은 날에 첫 상원의원 선거를 승리하였다.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정치 입문 이후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 경력을 쌓은 대통령이다. 1970년 천 주의회 선거에 도전한 이후 정확히 50년 만에 대통령직에 당선된 것이다. 반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맞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인 첫 본선일 정도로 정치 경력이 짧다. 정치 경력으로 치면 트럼프 4년 vs 바이든 50년이라고 한다. 2020년 1월 20일 바이든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1972년 사고 당시 바이든의 첫 아내 닐리아 헌터는 30세, 장녀 나오미 바이든의 나이는 불과 1살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일인 12월 18일에 바이든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20대까지 말을 더듬었는데 시낭송 등의 방법을 통해 극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 실언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실언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취임식을 했을 때 바이든이 자신이 미국 대통령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과 2010년 3월 23일에 기뻐하며 오바마와 포옹하다가 이건 아주 CX 대단한 일이야. 대학교 졸업식에선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깐 일 등등이 있다. 남의 연설문을 마구 베껴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남들처럼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태연하게 엄청난 양을 그대로 가져다 써먹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도 이러한 점을 맨날 까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이제는 저 인간은 원래 저러니 뉴스거리도 안 돼 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키는 183cm로 장신이며 다리도 길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수트도 잘 어울리며 전신 사진만 보면 77세의 할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이다. 기자가 인터뷰 중 건강 문제를 꺼내자 저랑 레슬링 한판 하시겠냐 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스스로를 아이스크림 가이라고 칭하며 아이스크림을 중독 수준으로 좋아한다. 바이든의 이름을 딴 아이스크림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변호사 출신 로비스트이고 아내 캐슬린과 결혼하며 세 딸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형의 사망 5개월 이후부터 형의 부인 할리 바이든과 열애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조 바이든은 이에 찬성했었다고 하며 헌터 바이든은 할리 바이든과 약 2년간 동거하고 결별했으며 2019년 멜리사 코언과 결혼하여 아들을 한 명 두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한 사이였다. 1981년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김대중이 대통령이었던 2001년에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하여 오찬자리에서 넥타이를 교환하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때 김대중이 준 넥타이에는 국물이 튄 자국이 있었으나 바이든은 개의치 않고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넥타이를 맨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장래희망이 최연소 대통령이었지만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